서원에서의 이튿날 아침 풀을 뽑으며 삼기 서원에서의 첫 밤을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상념들이 머릿속에 꽉 차 정신을 괴롭히는 바람에 피곤한데도 몸뚱이는 휴식에 빠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먼동이 틀 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꿈이 이어졌다. 기억나지 않는 꿈에서 깨어 대청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마루에 정좌하고 앉아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깊게 했다. 서원들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관리자가 제초제를 뿌려 어떤 것은 싹이 완전히 말라 죽었고 어떤 것은 말라 죽은 쌍미똥에서 또 새 잎을 틔우며 버티는 것도 있는데 끈질긴 생명력으로 강력한 제초제에 저항하는 것은 개망초다. 뜰에 난 잡초는 거의 개망초다. 키 큰 개망초 밑에 버듬슴박이도 생명력 경쟁을 하듯이 죽은 싹을 포기하고 또 새 싹을 틔운 것이 많다. 강루가 처마 끝을 수직으로 땅을 연 곳에는 빗물이 흐르는 물길로 말미암아 땅이 축축하다. 그런 곳에는 우산이끼가 차지하고 있다. 우산이끼는 그대로 두고 개망초와 버듬슴박이를 뽑았다. 내 비록 모든 풀을 좋아하지만 얘들아. 여긴 너희가 살 때가 아니야. 간밤에 비가 와서 풀 뽑기가 쉬웠다. 크게 자란 개망초 굵은 뿌리도 힘들이지 않고 뽑을 수 있었다. 첫 밤을 보낸 건물은 현판이 없다. 그 건물 앞들에 풀을 뽑고 서원 현판이 걸린 누각 앞들로 자리를 옮겼다. 이것도 역시 개망초와 버듬슴박이가 뜰을 장악하고 군데군데 쑥과 쇠비름이 크게 자랐고 마디 푸른 땅을 기기도 하고 거치적거리는 풀이 있는 곳에 난 것은 곧 주선 것도 있다. 이것들도 뽑았다. 그때 땅에 바짝 붙은 식물을 보았다. 이것은 큰 잡초의 그늘에 묻혀 햇볕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이것은 주위의 다른 풀의 방해를 받지 않아도 크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이 식물은 땅빈대다. 땅빈대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그 옆에 주름이 또 밀사꽃을 피웠다. 정원수를 칭칭 감은 댕댕이 덩굴과 역시 덩굴 식물인 박죽가리도 서원의 뜰에 있다. 땅빈대와 댕댕이 덩굴, 박죽가리는 그대로 두었다. 더 반가운 식물도 있었다. 두여머조자기의 꽃대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끼무릇이다. 끼무릇이 서원의 뜰에 있는 것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이 식물도 두여머조자기와 마찬가지로 습한 골짜기를 좋아한다. 끼무릇을 발견하고 일어서 충정공사 뒤를 보았다. 뒷산을 보고 나서 끼무릇이 서원의 뜰에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외래 식물 개망초 세력에 완전히 밀린 토종 식물, 새콩을 포함하여 이렇듯 서원의 뜰에는 제법 다양한 토종 식물이 자라고 있다. 아침 햇살이 뜰을 비출 때 풀 뽑기를 그만두려고 허리를 펼 때 보석같이 반짝이는 화려한 것을 보가 다시 주저앉았다. 놈은 꼼짝하지 않고 있다. 죽은 척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 여기고 살짝 놈을 건드렸다. 그래도 놈은 6개의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상한 생각에 놈을 집어들 때 놈의 배 쪽에서 빨간 불개미가 여러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자비한 불개미는 놈이 가슴과 배마디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속을 다 파먹었다. 방금 떨어진 불개미는 힘이 있는 종족이 먹고 남은 뒤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내 손에 든 벌레는 송장벌레다. 이 아름다운 갑충에 왜 송장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은 어울리는 이름 같다는 생각을 하며 피식 웃고 대청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죽은 놈의 몸을 연출하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불개미 떼의 산채로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지 오래된 것이었으면 불개미는 거들떠보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머리와 가슴, 배를 연결하는 약한 마디 부분이 부스러져야 하는데 이리저리 만지작거려도 놈이 6개의 다리와 몸통의 3마디가 유연하게 움직인다. 죽었어도 놈이 등 껍질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빛을 받은 방향에 따라 색채가 달라 보이는 죽은 송장벌레는 죽었어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죽은 송장벌레를 대청마루 난간에 연출하여 두고 카메라를 챙기러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 새까만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놈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막았다. 이 개미로 말미암아 좀 전 내가 생각한 것, 즉 놈이 산채로 불개미 때 당했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놈의 내장에서 먹이 냄새가 나기에 이 작은 개미가 기둥을 타고 올라 송장벌레에 접근한 것이다. 개미를 쫓아버리고 배를 깔고 엎드려 죽은 송장벌레를 요리조리 살폈다. 간밤에 불 찾아온 나방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보았다. 앞으로 3기 서원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심심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양한 밤벌레를 보고 생각이 든다. 바람걸에서 지낼 때 밤마다 나를 즐겁게 한 것은 벌레였다. 철 따라 달리 찾아오는 벌레는 고독한 밤을 함께 보낸 좋은 곤충 친구들이었다. 바람걸의 작은 대청에 비하면 3기 서원의 지금 이 대청은 매우 크다. 이 대청에서 올여름 봉화 땅에 인간과 함께 사는 다양한 밤벌레를 맞이할 생각을 하는 것도 미리 느끼는 즐거움이다. 단언할 수 없지만 이곳 봉화도 강원도 홍천 못지않게 다양한 밤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수원이 많지 않고 풍부한 물과 울창한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즐거운 생각을 하며 3기 서원에서의 이튿날 아침 힘찬 하루를 맞는다. 2. 내 자랑 이야기 나무학은 돈도, 집도, 명성도, 가족도 현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그런 것을 갖지 못한 나무학도 한 가지를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을 단박에 나에게 끌어당기는 대단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진 그런 것들이 유형의 자산이라면 나는 유형의 자산은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자산에는 유형이 자산만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내가 남을 설득하는 마음과 기술, 인격도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형의 자산만큼이나 큰 무형의 자산입니다. 나무학이 이 여름 문화재를 별장으로 만든 것도 바로 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돈이 너무 많아 주체하지 못하는 자가 이서원을 사려고 안달을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의 소유자를 꾀는 재주가 그에게 있다고 해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첫째 걸림돌은 문화재 매매가 불가능하고 둘째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이 서원의 소유 권시 문중의 동의를 얻어 선생의 종손이 그럴 가능성은 보기에 하늘의 별 따기 또는 명사심리 백사장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 찾기와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에는 아직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무학은 이래서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잘할 수 있는 남을 끌어당기는 마음과 양심, 인격, 말의 기술을 그렇다고 아무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남을 등쳐먹고 사는 놈, 칼과 말로 남을 협박하는 놈 따위 세상의 모든 악인과 긍정적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가 가진 단 하나를 활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무학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편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 나무학도 설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셋을 분명히 나에게 끌어당길 필요가 절실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나는 내가 가진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아직은 내세울 것이 못된다고 반성을 하며 그 능력 개발에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나무학은 오로지 말로 남을 설득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든 것이 많고 말을 잘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달리는 내 말로 설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태도로 하면 됩니다. 자산을 들먹이며 나의 장점과 단점을 숨김없이 모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의 대청마루 위에 앉아 별짓을 하는 것에 내가 나를 생각해도 괜찮은 놈이긴 해. 라고 실실거립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아침나절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걸 보고 한낮이 태양이 대단하게 심술을 부리겠군 생각했습니다. 생각대로 한낮은 덥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햇볕이 드는 뜰에 잠시 서보았습니다. 몇십 초 되지 않아 불이 나게 대청에 올라서서 뒷문을 활짝 열고 묵침을 베고 들어누웠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온 바람이 눈에 몸을 쓰다듬고 뜰로 빠져나가는 촉감이 시원하다 못해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청은 구름 한 점 없는 한여름에도 햇볕이 들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읽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의 먼 선조의 지혜, 그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양손을 써야 할 지경입니다. 올여름은 지금 벌렁 누운 대청과 주건물 강당에서 더위를 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긴긴 여름 무엇하며 지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천재는 곧 공상이다. 라고 말한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는커녕 모질이인 내가 여름 내내 공상을 한다고 한들 천재의 새끼발가락에도 근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상 외 다른 것도 하면서 대청과 강당, 동서재 뒷마루에서 빈둥거리며 여름을 보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여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약정기간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아까워 돈을 낭비하는 인터넷을 이서원의 대청에 오늘 끌어당겼습니다. 이것도 나무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하면서 PC방에 들러 블로그 관리하는 불편과 취미가 사라지고 아무 때나 사이버 세상을 기웃거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올여름을 꼼짝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냉장고 속 같은 대청에 처박혀 있으면 언제 약초 연구하지?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에게 던진 이 질문에도 미리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학이 그토록 간절하게 이서원을 나에게 끌어당기려고 에너지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내 활동 주무대를 살펴본 결과 영월, 정선, 태백이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봉화에서 그리 멀지 않으므로 대청에서 지내는 것이 심심하고 무료하고 따분하고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이른 아침에 이들 도시의 당일치기 또는 하룻밤 묵는 약초 산행을 하면 됩니다. 아침 해와 저녁 해에 따라 동서재 벽과 지붕의 빛과 그림자가 다릅니다. 이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것도 내 머리와 가슴은 벅찹니다. 이런 행위도 한 푼 더 벌려고 땡볕에서 몸을 달달 볶는 것보다 먼 미래를 위해 나을 수 있다고 나무학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어느 유대인 부자가 몸으로 돈 버는 사람은 골병 들어 죽고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을 나의 지금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계한 유명 승려처럼 나는 무소유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잠시 빌려 쓰는 것에는 집착합니다. 가령이란 말을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무학이 돈 버는 재주도 없으면서 한 푼 더 벌려고 눈이 벌겋도록 담금질한다고 해도 어느 천년 아니 백년, 그것도 아닌 죽는 날까지 언제 이서원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매달린다면